새벽 2시, 도시의 네온사인만이 어둠을 밝히는 시간. 24시간 편의점의 형광등 아래 한 여성이 혼자 서 있다. 52세 박미영,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5년간의 고단함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카운터 너머로 보이는 텅 빈 거리처럼 그녀의 마음도 적막함으로 가득했다.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남은 지 5년, 여전히 밤은 그녀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편의점 문을 여닫는 소리마저 없는 고요한 새벽, 미영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과거를 되돌아본다. 남편 강철수의 도박 중독, 그리고 점점 심해지던 폭력. 참고 또 참았던 25년이 무너진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혼 후 얻은 자유가 때로는 무겁기만 한 고독으로 다가오는 밤이면 그녀는 이곳 편의점에서라도 사람들의 흔적을 느끼고 싶어 한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52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정말 오랜 고민이 있었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강철수와 27세에 결혼해서 52세까지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평범한 부부였어요. 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결혼 10년쯤 지나면서 철수 씨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과 가끔 화투치는 정도였는데 점점 도박에 빠져들더라고요. 경마, 경륜, 온라인 도박까지. 집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빚은 늘어만 갔어요. 제가 벌어오는 돈마저 철수 씨 손에 들어가면 다음 날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도박으로 돈을 잃을 때마다 철수 씨는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저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손까지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돈을 더 줬으면 이길 수 있었어. 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어요. 15년을 그렇게 참고 살았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면서도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이혼한 여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고 무엇보다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전환점이 된 건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또 도박으로 큰 돈을 잃고 들어와서는 제게 폭력을 휘둘렀는데 그날은 정말 죽을 뻔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서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간호사가 말해준 게 기억나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47세에 뒤늦게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다행히 법원에서 철수 씨의 도박 중독과 가정폭력을 인정해줘서 이혼이 성사됐어요. 이혼 후 처음 맞은 밤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는데 무서움보다는 해방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누군가의 주먹을 맞을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안도감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가 주는 외로움의 무게를 실감하게 됐어요. 특히 밤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낮에는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지낼 수 있지만 밤이 되면 텅 빈 방에서 혼자 있는 제 자신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2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 없잖아요. 아무리 나쁜 남편이었어도 적어도 옆에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잠들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자꾸 과거 생각이 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 졸리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악순환이 반복됐죠. 그래서 차라리 밤에 깨어있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야간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억해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동안 거의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것도 외로울 것 같았는데 의외로 마음이 편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가끔이라도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덜 적적했거든요. 하지만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는 정말 고요했어요. 거리도 조용하고 편의점도 텅 비어 있고 형광등 소리만 왱왱거리는 그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면 자꾸 예전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맞나?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요. 그렇게 야간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새벽 3시 정각,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함을 깬다. 시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한 남자, 그의 발걸음은 피곤함에 젖어 있지만 묘하게 안정감을 준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는 항상 같은 것을 산다. 아메리카노 한 캔과 삼각김밥 하나. 계산을 마치고 나서는 언제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넨다. 박미영에게는 이 짧은 순간이 긴 야간 근무 중 가장 반가운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김동혁, 그가 처음 이름을 밝힌 것은 한 달 정도 지난 후였다.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찾지 못해 당황하는 그를 보며 미영은 처음으로 괜찮으세요? 라고 말을 걸었다. 그때 그가 미안해하며 자신을 소개했던 것이다. 택시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미영은 그의 지친 모습이 이해됐다. 밤새 도시를 누비며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짐작할 수 있었다. 매일 새벽 3시라는 시간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다. 동혁의 택시 운행 패턴과 미영의 근무 시간이 만들어낸 필연이었다.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 운행을 했고 새벽 3시 정도면 잠시 휴식을 취할 시간이 필요했다. 이 편의점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처음 며칠은 단순한 손님과 직원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얼굴이 익숙해졌죠. 동혁 씨는 말수가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계산할 때마다 고생 많으세요라고 한마디씩 해주시더라고요. 그 짧은 인사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 보이는 택시기사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 더 지켜보니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일에 지쳐서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쓸쓸함 같은 게 보였거든요. 제가 그런 표정을 자주 짓고 있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동혁 씨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잠시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통은 사자마자 바로 나가시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걸어봤어요. 많이 피곤하세요? 동혁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더니 쓴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네, 좀 그렇네요.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였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정도였지만 점점 조금씩 개인적인 얘기도 하게 됐어요. 동혁 씨는 15년째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예전에는 낮에 운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야간으로 바꿨다고 하시는데 왜 바꿨는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5분에서 10분 정도씩 대화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동혁 씨는 생각보다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택시 운전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시는데 가끔 웃음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깊은 슬픔을 품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이 제게는 너무 익숙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과 비슷했거든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요. 어느 날 밤에는 동혁 씨가 평소보다 더 늦게 오셨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유난히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아메리카노를 사시면서 한숨을 크게 쉬시길래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힘든 손님을 만났어요. 동혁 씨가 대답하시더라고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셨지만 택시 기사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동혁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지만 컨디션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날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시고 어떤 날은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그런 날이면 제가 오늘 힘드셨죠? 라고 먼저 말을 걸곤 했어요. 동혁 씨도 제 상황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야간 알바를 하는 이유라든지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같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눈치채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혼자 이런 시간에 일하시기 힘드시죠? 라고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동혁 씨는 이 근처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가족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인 사연은 서로 묻지 않았지만 둘 다 혼자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동혁 씨와의 대화 시간이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 갔어요. 긴 야간 근무 중에 유일하게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급하게 필요한 것만 사고 나가시는데 동혁 씨만은 잠시라도 머물러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동혁 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온몸이 비에 젖어 있더라고요. 우산 없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택시에서 우산 쓸 일이 있나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쓸쓸함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편의점에 있던 수건을 건네드렸더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잠시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행이에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저도 동혁 씨가 있어서 이 시간이 덜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동혁 씨가 나가신 후에 문득 깨달았어요. 이분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있구나. 아직은 서로의 구체적인 사연을 모르지만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단순한 동질감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저 외로운 밤을 함께 견뎌주는 고마운 사람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새벽 3시의 편의점은 이제 두 사람만의 작은 안식처가 되어 있었다. 박미영과 김동혁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나누는 대화는 점점 깊어져 갔다. 표면적인 일상 이야기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느새 서로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동혁의 눈가에 깃든 깊은 슬픔과 미영의 조심스러운 말투. 뒤에 숨겨진 상처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두 사람 모두 과거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아직 그 상처의 정체를 서로에게 털어놓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 동혁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꺼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온 그날 편의점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
아메리카노를 사고 나서 테이블에 앉은 동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미영 씨는 가족이 없으세요? 그 질문에 미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진열대를 정리하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런 질문이 언젠가는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렇게 질문을 받고 나서야 제가 동혁 씨에 대해서도 거의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택시 운전을 한다는 것, 혼자 산다는 것, 그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도 제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고요. 이혼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5년 전에요. 동혁 씨의 표정이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아마 제 나이를 생각하면 이혼보다는 사별을 예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더 자세한 걸 묻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동혁 씨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동혁 씨는 어떠세요? 가족이 있으세요? 동혁 씨가 잠시 아메리카노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동혁 씨의 그 깊은 슬픔, 야간 운행으로 바꾼 이유, 혼자 있을 때의 그 외로워 보이는 모습들이요. 저와는 다른 이유지만 결국 혼자 남겨진 상황은 같았던 거예요. 교통사고였어요. 동혁 씨가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비 오던 날 밤이었는데 제가 택시 운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혼과 사별은 완전히 다른 아픔이겠지만 홀로 남겨진 외로움만큼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동혁 씨의 아픔이 저보다 훨씬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간 운행으로 바꾸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밤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밤에는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요. 동혁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렸어요. 저도 비슷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한 이유가 혼자 있는 밤이 무서워서예요. 물론 저는 이혼이라 상황이 다르지만 2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25년이나 결혼 생활을 하셨군요. 동혁 씨가 놀라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도박과 폭력 이야기는 아직 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동혁 씨도 더 묻지 않으셨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대화는 조금씩 더 개인적이 되어 갔어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현재의 어려움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동혁 씨는 아내를 잃은 후의 공허함에 대해, 저는 이혼 후의 외로움에 대해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일주일 후쯤 동혁 씨가 아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셨어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이는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분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래도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갑자기 잃으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동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렇게 아파하시는 걸 보니까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렸어요. 저는 반대였어요. 나중에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쁜 의미로요. 폭력이 있었나요? 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도박 때문에 점점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큰 소리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그때 일들을 생각하면 몸이 움츠러들거든요. 동혁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용기 내서 이혼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누군가 제 선택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혼 후에 주변에서는 좀 더 참지 그랬냐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동혁 씨는 다르셨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어요. 동혁 씨는 아내 없는 집에서의 외로움을, 저는 폭력적인 결혼 생활의 트라우마를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상처지만 혼자 견뎌내야 하는 고통은 비슷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동혁 씨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결혼 초기에는 저런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틀어졌는지 생각해 보니 정확히 기억도 안 났어요. 부러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런 행복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처음 몇 년은 괜찮았는데 나중에는 정말. 미영 씨도 분명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동혁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위로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려고 했어요. 새로운 사랑 같은 건 제 나이에, 제 상황에서는 너무 이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동혁 씨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점점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졌어요. 아직은 동정심과 호감 사이에서 헷갈리는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새벽 2시 30분,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었다. 박미영은 진열대를 정리하며 30분 후면 동혁이 올 시간이라는 생각에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그와의 만남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다.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온 것은 동혁이 아니라 술에 취한 한 중년 남성이었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붉어진 얼굴, 그리고 입에서 풍기는 강한 술 냄새가 편의점 안을 가득 채웠다. 미영의 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취객은 맥주를 찾으며 진열대 사이를 어슬렁거렸다.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큰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미영은 최대한 조용히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며 그가 빨리 나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야, 여기 사장 없어? 취객이 갑자기 큰 소리로 물었다. 미영이 죄송하지만 저희는 24시간 편의점이라 사장님이 안 계세요라고 정중하게 대답하자 그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취한 손님이 들어오신 순간부터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혼 전에 남편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봐서 위험한 냄새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술 취한 남자들의 행동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는 그냥 맥주 사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산대로 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씨 혼자 여기서 뭐해? 무서우지 않아? 그런 식으로 말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업무적으로 대답하려고 했어요. 계산해 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외로운데 같이 술 한잔 할래? 이런 말을 하면서 카운터에 몸을 기대기 시작했어요. 술 냄새가 너무 심해서 숨쉬기도 힘들었고 무엇보다 그 사람 눈빛이 점점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죄송합니다. 근무 중이라서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뭘 잘났다고 그래? 이런 데서 일하는 주제에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욕설까지 섞기 시작했어요.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까봐 걱정도 됐지만 동시에 이 새벽 시간에 누가 들어올까 싶어서 더 무서웠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카운터를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리 와봐.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저는 뒤로 물러서면서 나가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사람이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 흥분해서 야, 너 나한테 함부로 해? 라면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예전에 남편한테 맞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동혁 씨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신 건데 그때만큼 반가웠던 적이 없었어요. 동혁 씨가 상황을 파악하시더니 바로 그 취객에게 다가가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는 누구야? 상관없으니까 꺼져. 취객이 동혁 씨에게도 고함을 쳤어요. 하지만 동혁 씨는 전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편의점이에요. 장사에 방해되니까 나가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이런 상황을 많이 겪어보셨나 봐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취객이 동혁 씨에게 덤비려고 했어요. 뭘 잘났다고 나한테 명령해? 그런데 동혁 씨가 경찰 부를까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휴대폰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러자 취객이 조금 주춤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경찰을 불러? 편의점 직원을 괴롭히시고 영업을 방해하셨잖아요. 이미 CCTV에 다 찍혔고요. 동혁 씨가 천장에 CCTV를 가리키시니까 취객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투덜거리면서 쉽게 나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동혁 씨가 더 강하게 나오셨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결국 취객이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을 나갔어요. 하지만 나가면서도 나중에 보자는 식으로 위협하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간 후에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동혁 씨가 급하게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동혁 씨가 제 상태를 보시더니 잠시 앉아 계세요라고 하시면서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물도 떠다 주시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동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가끔 있어요.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오늘은 좀 심했어요. 혼자서 이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위험해요. 동혁 씨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가족이나 연인을 걱정하는 것처럼요. 동혁 씨가 계속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이런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게 두려웠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더 있다가 갈게요. 그 사람이 다시 올 수도 있으니까요. 동혁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정말 든든했어요. 결국 동혁 씨는 새벽 6시 제 근무가 끝날 때까지 편의점에 계셨어요.
물론 중간중간 택시 콜이 오면 나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그랬지만요.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게 얼마나 안전한 느낌인지 정말 오랜만에 경험했어요. 퇴근할 때 동혁 씨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라고 하셨어요. 평소 같으면 괜찮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정말 무서워서 고맙게 모셔다 주셨어요. 택시 안에서 동혁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이 근처에서 계속 일하니까 금방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어요. 처음으로 동혁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날이었어요. 집 앞에 내려주시면서 동혁 씨가 오늘 많이 놀라셨죠? 푹 쉬세요라고 하시는데 그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단순히 편의점에서 만나는 손님과 직원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진짜로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동혁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취객 사건 이후 박미영과 김동혁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연락처를 주고받으면서 편의점 밖에서도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되었고, 동혁은 평소보다 더 자주 편의점에 들르기 시작했다. 단순히 커피를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미영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미영 역시 동혁이 오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런 마음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각자의 과거가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사람의 일상에는 새로운 패턴이 생겼다. 동혁은 새벽 3시뿐만 아니라 퇴근길인 오전 6시에도 편의점에 들렀다. 미영의 퇴근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특별한 날에만 그랬지만 어느새 매일의 일과가 되어 있었다. 그 사건 이후로 동혁 씨와의 관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편의점에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서로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이가 된 거예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나서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언제 연락해도 되는 건지, 어떤 내용으로 연락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동혁 씨가 먼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편의점에 별일 없으셨죠? 혹시 이상한 손님 또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런 식으로 제 안전을 걱정해주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도 네, 괜찮아요. 걱정해주셔서 고마워요라고 답장을 보냈고요. 며칠 후에는 동혁 씨가 새벽 3시가 아니라 새벽 2시 반쯤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오셔서 더 오래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택시 일정이 바뀐 건지 물어봤더니 그냥 미영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아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감정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어느 날 밤에는 동혁 씨가 제가 좋아할 만한 따뜻한 커피를 사오셨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됐어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게 동혁 씨를 위해 뭔가 해드리고 싶어졌어요. 집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택시 운전하시면서 제대로 된 식사하기 어려우시죠?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동혁 씨가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혼자 살면서 요리하는 재미를 잃었었는데 누군가를 위해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재미있어져요. 사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혼자 살면서는 대충 먹고 살았는데
동혁 씨를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미영 씨는 앞으로 혼자 살 생각이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동혁 씨는 어떠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는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동혁 씨가 말을 흐리셨어요. 하지만 그 미완성된 문장이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계속 생각했어요. 동혁 씨가 저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저는 동혁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동혁 씨에게 끌리고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릴 때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할 때마다 헤어지기 아쉬웠고, 동혁 씨가 오지 않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하루가 허전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우선 나이가 걱정됐어요. 52세의 새로운 사랑이라니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신경도 쓰였고요. 더 큰 문제는 과거였어요. 2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폭력 때문에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어요. 동혁 씨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리고 동혁 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혼녀잖아요. 사별하신 분과 이혼한 사람은 상황이 다르니까 동혁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걱정됐어요. 일주일 정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혁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지셨고 대화할 때도 뭔가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동혁 씨가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미영 씨, 제가 요즘 혼란스러워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영 씨에 대한 제 마음이 예전과 달라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이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동혁 씨가 말을 멈추셨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어떠세요? 미영 씨 없으면 하루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 편의점에 오는 게 일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이게 정상인 건지 모르겠어요. 동혁 씨의 고백에 제 마음도 흔들렸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동혁 씨가 오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동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내를 잃은 지 2년밖에 안 됐고 미영 씨는 힘든 이혼을 겪으셨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의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다른 감정인 건지 구분이 안 돼요. 동혁 씨의 고민이 저와 똑같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려는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동혁 씨가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도 확실해졌어요. 이게 단순한 동정심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동혁 씨에 대한 제 감정은 분명히 사랑에 가까운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그 감정을 완전히 인정할 준비는 안 됐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말로 함께할 수 있는 사이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요.
그날 밤 택시에서 내리면서 동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도 그럴게요. 하지만 미영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은 계속 소중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고마워요. 동혁 씨.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해 가기 시작했어요.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벽 공기는 차가워졌지만 편의점 안의 분위기는 오히려 따뜻해져 갔다. 박미영과 김동혁은 지난 몇 주 동안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탐색해 왔다. 직접적인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작은 배려들이 늘어났고 대화 중의 침묵도 편안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둘 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감정 사이에서 망설이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다. 11월 중순, 첫 눈이 내린 날이었다. 새벽 3시에 편의점에 들어온 동혁의 어깨와 머리카락에는 하얀 눈송이가 앉아 있었다. 미영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느새 이 사람이 자신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첫 눈이 내린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동혁 씨가 눈을 맞으며 들어오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눈 때문에 택시 운행이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눈이 많이 와요? 제가 물어봤더니 네, 꽤 많이 와요. 첫 눈치고는 양이 많네요라고 하시면서 머리카락에 눈을 털어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눈 내리는 풍경을 보고 싶다고요. 편의점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연인처럼 나란히 걸으면서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오래 대화했어요. 눈 이야기, 겨울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과거와 미래 이야기까지. 동혁 씨가 아내와 처음 만난 것도 눈 내리는 날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생각이 나요. 하지만 예전처럼 아프지는 않아요. 동혁 씨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에는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거든요. 예전 남편과의 기억보다는 지금 동혁 씨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미영 씨는 어때요?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사실 이혼 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가끔 상상해봐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동혁 씨의 표정이 조금 달라지시더라고요. 더 진지해지셨다고 할까요? 저도 그래요. 2년 동안은 미래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미영 씨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어요. 그때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대화가 중단됐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 사이에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 밤에는 편의점이 정말 조용했어요.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손님이 한 명도 안 왔거든요. 동혁 씨와 저만 편의점에 있는 시간이 3시간이나 됐어요. 처음에는 평상시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점점 개인적이 되어 갔어요. 동혁 씨가 아내와의 추억에 대해, 저는 이혼 후의 외로움에 대해 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미영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새벽 4시쯤 동혁 씨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미영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기다리고 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까 믿기지 않았어요. 동혁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해서.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미영 씨와 함께 있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저도 더 이상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동혁 씨를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동혁 씨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저를 사랑해요? 네, 정말이에요. 제가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때 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남편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폭력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고 그냥 따뜻하고 안전한 손이었어요. 미영 씨, 제가 미영 씨를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포옹했어요. 편의점 휴게실에서였는데 동혁 씨의 품에 안겨 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의 품에 안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동혁 씨의 품에서 물어봤어요. 천천히 해요. 우리 둘 다 상처가 있으니까 서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미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동혁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아침 퇴근할 때 동혁 씨가 평소처럼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이였으니까요. 택시 안에서 동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우리 이제 연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52살과 55살의 늦은 사랑이네요. 나이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집 앞에서 내릴 때 동혁 씨가 제 뺨에 가볍게 키스해 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애정 표현이었어요. 남편에게서는 이런 달콤한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걸까? 52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니. 물론 걱정도 있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요. 하지만 동혁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행복감을 생각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어요. 편의점에서 만날 때도 예전과는 다른 설렘이 있었고 헤어질 때도 더 아쉬웠어요. 동혁 씨도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일주일 후 동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우리 데이트해요. 편의점 밖에서 만나요. 데이트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단어였거든요. 네.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연인답게 시간을 보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정해졌어요. 52살과 55살의 첫 데이트. 생각만 해도 설렜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나 봐요.
중요한 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동혁 씨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데이트 이후 박미영과 김동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편의점에서만 만나던 두 사람이 이제는 주말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나누게 되었다. 하지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외로움은 여전했다. 함께 있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만 헤어지고 나면 다시 혼자가 되는 현실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먼저 꺼내기에는 조심스러운 주제가 있었다. 바로 함께 살자는 이야기였다. 12월이 되면서 연인이 된 지 한 달이 흘렀다. 그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동혁은 미영의 휴일에 맞춰 택시 스케줄을 조정했고, 미영은 동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연구하며 요리 실력을 늘려갔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헤어짐의 아쉬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 연인이 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제 생활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편의점 일외에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동혁 씨와 보낼 시간을 생각하며 하루를 계획하게 됐어요. 주말에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처음에는 영화관이나 카페 같은 평범한 데이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일상적인 것들을 함께하게 됐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동네를 산책하거나 동혁 씨 차에서 드라이브를 하거나 그런 소소한 시간들이요. 그런데 매번 헤어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한데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익숙한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가 어려워졌어요. 동혁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어요.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하시고 자꾸 조금 더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택시 일이 있으셔서 늦게까지 함께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 아쉬워하시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어느 날 동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미영 씨,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까요? 무슨 생각이요? 요즘 자꾸 미영 씨와 함께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고 너무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하기는 조심스러웠거든요. 여자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요. 저도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힘들어져요. 동혁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거든요. 정말이에요?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너무 빠른 건 아닐까요? 아직 사귄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게 문제죠. 젊은 사람들이야 몇 년씩 연애하고 동거하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그런 여유가 있나 싶어요. 동혁 씨 말이 맞았어요. 20대, 30대가 아닌 50대의 연애는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도 많지 않고 이미 충분히 인생 경험도 쌓았으니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제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이혼한 여자가 사귄 지 얼마 안 된 남자와 바로 동거한다고 하면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아내 죽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둘 다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우리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동혁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52살, 55살이요. 이제 남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난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혁 씨의 표정이 밝아지시더라고요. 맞아요.
이제는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해야죠. 그날 우리는 진지하게 동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이 논의했어요.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편의점 알바로 버는 돈이 많지 않고 동혁 씨도 택시 운전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둘이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각자 혼자 살 때보다는 경제적으로도 나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집 문제도 있었어요. 동혁 씨는 아내와 살던 집이 있었고 저는 작은 원룸을 월세로 살고 있었어요. 당연히 동혁 씨 집에서 함께 사는 게 합리적이었지만 아내분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에서 제가 살아도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건 제가 미리 정리할게요. 동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혼자 살면서도 언젠가는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영 씨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과거도 정리하는 게 맞죠? 정말 괜찮으세요? 아내분에 대한 기억들을, 소중한 기억들은 마음속에 간직하면 돼요. 물건들로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미영 씨와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동혁 씨의 그런 결심이 고마웠어요.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신다니. 일주일 후 동혁 씨가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동혁 씨가 사시는 곳에 가보는 거였어요.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넓은 거실에 방도 2개였고 작은 정원까지 있었어요. 제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하지만 역시 아내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사진, 옷, 화장품 같은 것들이요. 동혁 씨가 많이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도 여전히 여자의 흔적이 보였어요. 불편하시죠? 동혁 씨가 제 표정을 보시며 물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20년 동안 함께 사신 흔적들인데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죠. 다음 주까지 다 정리할게요. 미영 씨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요. 천천히 하세요. 급할 건 없어요. 사실 조금은 어색했어요. 다른 여자가 살던 집에서 제가 살게 된다는 게요. 하지만 동혁 씨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어요. 집을 구경하고 나서 동혁 씨가 정식으로 제안하셨어요. 미영 씨, 저와 함께 살아요. 정식으로 말씀드려요. 좋아요. 동혁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어요. 52살의 새로운 동거, 새로운 사랑,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동혁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미영 씨가 다시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도 동혁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원룸에 있는 제 짐들을 정리하면서 지난 5년을 돌아봤어요.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부부도 아닌데 함께 사는 게 괜찮을까? 하지만 동혁 씨와 함께라면 모든 걱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사 날짜를 12월 말로 정했어요. 새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의미였어요. 정말 의미 있는 새해가 될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맞이하는 새해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단 함께 살아보고 나서 차근차근 알리기로 했어요. 급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동혁 씨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52살에 찾은 새로운 사랑, 새로운 희망이었어요. 12월 31일, 2023년의 마지막 날이었다. 박미영은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작은 원룸을 둘러보았다. 5년 동안 혼자 살았던 이 공간에서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다.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시간들, 그리고 동혁을 만나면서 조금씩 밝아진 나날들까지 모든 기억이 이 작은 방 안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 차례였다. 김동혁은 이른 아침부터 와서 미영의 이사를 도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동혁의 집, 이제는 두 사람의 집이 될 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난 2주 동안 동혁이 정성스럽게 정리한 결과였다. 아내의 물건들은 조심스럽게 정리되었고 미영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벽지도 새로 바르고 페인트 칠도 다시 했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 곳곳에 보였다. 새해 첫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첫 아침을 맞았다. 이사 당일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12월 31일이었는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동혁 씨가 새벽부터 와서 도와주셨어요. 사실 제 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5년 동안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별로 살림을 늘리지 않았거든요. 옷가지, 생활용품, 그리고 몇 안 되는 추억의 물건들이 전부였어요. 이게 다예요? 동혁 씨가 놀라시더라고요. 네. 혼자 살면서 물건을 많이 사지 않았어요. 필요한 것만요. 앞으로는 우리 집을 예쁘게 꾸며봐요. 미영 씨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꾸미자고 하시는 것도요. 동혁 씨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봤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벽지도 새로 바르고 페인트 칠도 다시 하셨더라고요. 아내분의 흔적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요. 제가 미안해하니까 동혁 씨가 웃으시더라고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집도 새롭게 해야죠. 미영 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옷장에는 제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화장대도 새로 하나 들여놓으셨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게 고마웠어요. 가장 어색했던 건 침실이었어요. 동혁 씨와 같은 침대를 쓴다는 게 아직은 조금 부끄러웠거든요. 연인이긴 하지만 아직 그런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었으니까요. 동혁 씨가 제 마음을 아시는지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 씨가 편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급할 거 없어요. 그런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강압적이지 않고 제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첫날 밤은 정말 신기했어요. 5년 만에 혼자가 아닌 밤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옆방에 동혁 씨가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니.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던 때가 거짓말 같았어요. 새해 첫날 아침, 동혁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무엇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아침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영 씨. 동혁 씨가 커피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동혁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정말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니까 분명히 좋은 해가 될 거예요. 그날부터 정말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동혁 씨는 여전히 야간 택시 운전을 하시고 저는 편의점 새벽 알바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서로가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동혁 씨가 택시 일을 나가기 전에 함께 밥을 먹고 낮에는 쉬다가 밤에 일을 나가고 새벽에 퇴근하면 동혁 씨와 같은 시간에 들어오시고
그런 패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가장 좋았던 건 대화할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잠깐 만날 때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편안하게 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부부 같은 일상이 됐어요. 장도 함께 보고, 집안일도 나눠서 하고, TV도 함께 보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한 달쯤 지났을 때 동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우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살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니까 큰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생활 습관이 다른 부분들이나 서로의 과거에 대한 섬세한 부분들이요. 하지만 대화로 풀어나갔어요. 뭔가 불편하거나 어색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서로 맞춰나가려고 노력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는 완전히 가족 같은 느낌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하고, 서로 일 나갈 때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라고 하고, 퇴근하면 고생했어요 라고 맞아주고, 그런 일상이 너무 소중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으로 알려나갔어요. 처음에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혹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할 사람이 바뀌었다고요. 사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도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좋으시겠어요.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됐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씩 주변에 알려나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하해 줬어요. 물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 동혁 씨가 말씀하셨어요. 미영 씨, 우리 결혼할까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요? 네. 이렇게 함께 살아보니까 확신이 서요. 미영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 마음도 같았어요. 동혁 씨와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했고,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좋아요. 결혼해요. 52살과 55살의 늦은 결혼이었지만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어요. 지금 우리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할 거예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혼이나 사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좋은 인연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저도 52살에 이런 사랑을 만날 줄 몰랐어요. 편의점에서 만난 손님이 제 인생의 파트너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도 행복할 수 있어야 누군가와 함께 할 때도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동혁 씨와 함께 하면서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혼자였을 때는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앞으로도 동혁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세요.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예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하려는 의지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